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 그 한동훈 그 장관과 이제 안민석 의원 사이의 설전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매우 재미있었던 말로 보이는데요. 마약은 정치하지 않는다. 그 이제 안민석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군부를 지피고 마치 이 음모론이 이제 사실인 양 이제 국회 그다음에 이제 언론과 이제 소통을 하고 예. 그 음모론이 사실이 이제 아니라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부분, 참 이런 모습은 사실상 그 뭐 이 보궐선거 패배 분위기를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 뭐 검찰 경찰이 이 뭐 연예인들의 이제 그 마약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폭로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상 우리 정치인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수사하지 않는다. 마약은 정치하지 않는데요. 수사는 정치를 하고 있죠.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뭐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캐비넷 감춰놨다가 이걸 꺼내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위기심마다 저는 뭐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고, 이런 게 보면 수사는 그냥 수사기관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사는 건데, 제가 뭐 또 뭐 마약이 정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약에만 사건을 하면 되죠.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는 안 한다. 이거는 비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연예인 적발된 그 마약이 그걸 검찰이 또 예를 들어서 기획해서 터뜨렸다 손 쳐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민심이 변합니까? 전혀 변하나요? 마약 수사는 또 검찰이 하지 않고요. 경찰이 하고 있죠. 누가 하든지. 이제 변하지도 않는데 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참 그러네요. 저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주에 핫한 말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 출마하면 큰일이다. 이 얘기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가의 핫 이슈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도 아니고 이준석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든요. 그러니까 신당보다는 저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을 만든 데는 많은 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무소속 출마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혼자 가서 하면 되는데, 이제 결국은 혼자는 아니겠죠. 뭔가 이제 연대체를 만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전 의원하고 뭐 부산 가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대구 TK라는 지역이 아시겠지만 뭐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60%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이제 무소속 연대를 꿈꾸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다른 세력과의 주변에 있는 천화동 용인이라든지. 그런데 어쨌든 뭐 저도 뭐 지지율이 뭐 17% 이렇게 나왔다. 죄송합니다. 지지율 얘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다고 봐요. 옛날 바른정당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방송에 대한 주목도 언론 미디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많은 방송과 심지어 자기 집에서 유튜브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관심을 많이 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당대표 됐을 때도 그 힘으로 된 거예요. 방송과 유튜브와 이 언론의 힘으로 된 거거든요. 지금도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그 언론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어요. 결국 그게 지지율이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올랐다 떨어지겠지만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실제로 대구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다음 총선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곳에서 그런 기획 조사를 했죠.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A 케이스, 그다음 B 케이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주도적으로 창당할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도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하는 경우 더 높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가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예. 그렇게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신당은 곧 국민의힘이에요. 같은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을 갖고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뒤에 조사. 가정은 신당이니까 네. 국민의힘을 깨고. 그 금방 없어지겠죠. 국민의힘은 없어질 거고 이제 두 번째 조사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과는 다른 당이니까 민주당과 다른 당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많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이제 이뇨한 위원장 얘기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김한길 위원장이 이뇨한 추천했다더라. 맞아요? 뭐 제가 일단 뭐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아는 바는 없고요. 또 저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본인이 정치적 리스크를 가질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정치적 어떻게 보면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 스토리가 되겠지만 또 최근에 본인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적 어떻게 보면 야망은 전혀 없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그 배우설이라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이제 뭐 어떤 뭐 그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설령 배우설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이뇨한 어쨌든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혁신위를 꾸미고 있는데 그 혁신위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본인이 다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해서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를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제안을 받았고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배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이 최근에 어쨌든 대통령이 막 제가 통합위 제안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만큼 힘이 실렸잖아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만약에 추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결국 행동을 보면 되는데 딱 하자마자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난 들고 와서. 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우린 총선에 공천에 개입 안 한다. 아니 뭐 지난번에 뭐 당대표 선출할 때도 뭐 장모에 개입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정무수석이 오고 이러면 벌써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용산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알고 있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출마라든지 이거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김기현 대표는 이제 거의 허수아비 대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뭐 허수아비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이제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셈이 되는 모양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영입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다음 주 초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수도권 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용산에서 꽂은 게 맞는 거고. 뭐 아무 얘기 없으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될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하면 이재명 대표는 줄곧 무슨 뭐 징계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하는데도 여전히 뭐 속에는 이제 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현근택 변호사. 뭐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이거를 뭐 마치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얘기하고 뭐 정청래 최고나 이런 분들은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지고 징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나. 근데 이제 해당 행위적 발언. 그렇죠. 해당 뭐 예를 들어 분당 탈당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탈당은 아니겠죠. 분당 얘기 뭐 대표를 뭐 그만두라는 얘기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내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인 게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징계는 또 징계
누군가 징계를 청원하면 또 윤리심판에서 하거든요. 물론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나중에 그 징계를 뭐 낮추든지 높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결론은 안 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상대당인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기존에 했던 징계마저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새롭게 징계를 한다? 난센스죠. 아니 국민의힘 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게 뭐 양도구역 했다고 1년씩 징계하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징계 영점 굉장히 높여놨어요. 예전 같으면 그 정도면 뭐 경고라든지 뭐 이 정도였는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뭐 제명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분위기상 민주당이 지금 징계 얘기를 막 전면에 꺼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5만 명 이상 청원하고 이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청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이죠. 그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각 지역구마다 후보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5대 5입니다. 여론조사 5, 그다음에 당원 50% 이렇게 돼 있고 여론조사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 상대당 지지하는 사람을 제외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지역 당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은 잘 챙기는데 뭐 전국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럴 때는 안 뛴다는 얘기 나오는 게 구조적인 그래요. 지역에서 당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역구 당원이나 그 여론조사도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을 어찌 보면 하는 차원 분들이 이기거든요. 오래 할수록 2선 재선할수록 다른 사람이 가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구조라서 어찌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런 한계도 있어요. 근데 또 뭐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워지는 강경 친명 세력들이 새로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원 분포가 획기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제가 당원 구조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근데 예전에는 그 바뀌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출마할 분들이 시도의원이나 출마할 분들이 당원을 모집해 오는 그런 종이 당원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아요. 많아지고 있죠.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누가 써달라는 사람들은 인지상정상 아는 분이 와서 내달라니까 써주긴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굳이 뭐 투표까지 해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바뀜의 변화는 강력한 이재명 팬덤 그룹의 당원 가입이 분명히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고 봐야죠. 네. 민주당 쪽 얘기 우리 박진호 특보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시다. 뭐 우선 뭐 제어의 판단이 아니라 일단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복귀한 이후 메시지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다 행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그 이제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합의 메시지를 이제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주째 박진호 특보는 이재명 대표가 징계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징계 안 한다라고 말을 해라 이건 거죠. 뭐 본인이 그걸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뭐 깔끔하죠.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당대표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징계 청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논의를 거치면 돼요. 그다음에 당내 논의 거치고 최고위원 거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최고위원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전 대덕구청장 그렇죠. 출신. 이분이 시민운동을 20년 하신 분이고 여성이고 충청도거든요.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지역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렇게 부문별로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적절한 인사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지역구에 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이 있다. 아니 그럼 현역 민주당 의원에 있는 분들 도전하는 사람들은 당직을 못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명계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 세력이 대거 도전하고 있는 그 구도 이거 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죠. 네. 현근택 변호사도 그런 경우 하나 아닙니까? 아니 뭐 본인 얘기를 제가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이건 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명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 본인들이 뭐 본인이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회 당원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역을 원애들이 현역 이기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금태섭 전 의원 지역구 강선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했는데 예. 뭐 결과 나왔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뭐 징계해서 뭐 자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굴을 마주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다음 주에 다시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 일요일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서 그 K컬처에 푹 빠져 있는 세종학당 출신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 초대해서 5주에 걸쳐서 뭐 음악, 드라마, 한국어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내일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다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30분경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경의 예시인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